안녕하세요. 철원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주임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2년 힘찬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알찬 내용을 모아서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비록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고 유튜브 교육 영상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구글 설문지에 접속하여 설문지까지 이수해 주셔야 되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인센티브 소개입니다. 첫 번째, 이달의 으뜸봉사 시상식인데요. 선정 기준은 으뜸봉사자는 월 4회 이상 10시간 이상, 으뜸봉사단체는 월 8회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 으뜸가족과 으뜸군 단체는 분기별 실적이 우수한 가족, 군부대 단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셔서 꼭 2022년 으뜸봉사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급입니다. 발급 기준은 연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이며 발행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으로 제하고 있으며 마일리지증은 도내 18개 시군 및 할인 가맹점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할인 혜택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할인 쿠폰 발급입니다. 분기별 15일 기준 실적 4회 이상 또는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 분들께 할인 쿠폰 판매를 우편을 통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에는 할인 쿠폰 횟수 개수만큼 쓰레기 봉투로 교환해 드리고 있으니 할인 쿠폰을 받으시면 뒷면에 적혀 있는 가맹점에 방문하셔서 꼭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활동 횟수가 2회 이상인 철원군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분들은 자동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원봉사 활동 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행보 보따리입니다. 분기별 실적이 우수한 일반 65명, 군인 42명을 선정하여 철원사랑 상품권 판매를 드리고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셔서 행복 보따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칭호 부여입니다. 매년 자원봉사센터 대회 때 칭호 부여 상장이 배부되고 있는데요. 2007년 자원봉사 실적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인증서를 수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우수 봉사자 간병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10회 이상 활동한 자,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면 간병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 한해서 1년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를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찌푸린 채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늘 웃고 있어서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 자원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의 이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자원봉사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어원은 영어 will의 자유의지,
주체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볼런티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어원적 의미는 자유의지로 실천하는 자선활동인데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자원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로는 스스로자, 발할 원, 받들봉, 섬길 사자를 써서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들고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는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정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볼런타리즘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출발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며 철학으로서 공동체 사회로의 개선 및 향상의 책임을 느끼고 연대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대 지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존중되는 사회,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풍부한 인간관계를 창조하는 사회, 자연환경을 지키고 삶을 계승하며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향도, 두레, 개, 향약 등의 미풍양속을 통해 서로 상부상조해왔는데요. 자원봉사의 개념은 이미 우리 오랜 전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 서로를 돕고 살아간다면 미래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지향점인 자발적 사회의 가치 철학과 그 맥을 같이 아는 지속성과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과 이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자발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짐을 말합니다. 무보수성은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공익성은 이웃과 더불어 삶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타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효과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에 빗댄 표현인데요. 자원봉사 또한 이 같은 나비 효과가 있어서 보기에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지만 작은 변화가 폭풍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는 실업난과 가정 파탄, 환경오염, 재난과 재해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원봉사는 사회 통합과 공동체를 강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를 형성,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서적 부분 등의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원봉사는 더 큰 필요성을 갖는데요. 자신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함께 일하는 방법과 리더십을 배우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며 스트레스 감소,
면역계 강화 등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한 노년기의 경우 새로운 친구를 만들며 자칫 끊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이어가며 노년기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원봉사는 국가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는 세금 절감 효과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 또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전문 분야의 은퇴 인력과 고학력 주부가 늘어나면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 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란 무엇인지 이해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자원봉사자에 대해 다가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은 나비의 팔랑거림이 일으키는 바람이 큰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내 생활 속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가져올 행복한 파장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의무감에 하는 활동 아니면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활동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원봉사가 특별한 사람이 의무감으로 하는 어려운 활동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가 되는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 그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찍의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자신의 존엄성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뵙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나는 하느님 바로 그분을 돌봐드린다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과거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일약 전 세계의 스타로 떠오른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아름다운 선행을 보여주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며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세계적인 기부 문화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읽어준 시를 보아도 자원봉사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원봉사는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역할은 사람을 돕는 활동, 업무 및 행사 지원 활동,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이 있고 사회적 역할은 문제 예방, 치료자로서의 역할, 대변자, 매개자로서의 역할 변화, 개혁자로서의 역할,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의욕이 앞선다고 해도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아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크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음가짐은 인간에 대한 사랑, 자신의 편견 인정, 힘든 일의 극복, 나눔의 보람, 배우려는 자세, 책임감, 성실성, 약속 이행, 비밀 준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과 협력을 말하고 몸가짐은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와 차림새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복장은
봉사활동에 어울리는 것, 밝고 차분한 색, 신발은 뒤축이 낮고 머리는 항상 청결하게 감고 긴 머리의 경우 묶거나 뒤로 말아 올리기, 가급적 향수는 삼가고 지나친 장신구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사과 2개를 하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1개밖에 없는 사과를 2조각으로 나누어 걷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힘이 넘쳐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며 나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자원봉사의 역할과 갖춰야 할 자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옆 사람들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단체가 되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습관과 태도는 심지어 유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분야에서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며 인종, 종교, 직업, 연령, 사고방식 등을 초월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는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과 보람,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근무를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봉사자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둘째,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상대방을 비판 또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봉사활동은 항상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직원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을 대할 때는 아이들과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일단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아이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안 되며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개인적인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을 대할 때는 어르신과 대화할 때 말을 분명히 천천히 해야 하며 노인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푸념이나 요괴는 동조하지 않고 어르신이 주는 물건, 음식은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또 어르신은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는 과잉보호나 과잉친절, 동정과 자선은 금물이며 개개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서 도움을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보다는 서로 인격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정보다는 충분한 이해와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먼저 노력자원봉사는 가장 일반적이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으로 청소, 도배 및 도색, 식사 및 목욕, 급식조리 등 신변 관련 활동과 우편 발송, 사진 정리, 신문 스크랩 등 사무 보조 활동을 말합니다. 환경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영역 활동 중 하나로서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쓰레기 줍기, 벽의 낙서 및 벽보 제거 등의 환경 정화 활동과 각종 캠페인, 화단 만들기, 소공원 가꾸기, 가로수 가꾸기, 생태 설명, 야생 동식물 보호,
산불 방지 및 예방 활동 등 환경 보존 활동, 환경 감시원과 환경 모임 조직 및 운영 같은 환경 개선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활동과 수송 활동, 의료기관에서의 업무 지원, 환자 대상 직접 서비스, 의료 분야 종사자의 의료 봉사 활동 등으로 보건 의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 지식과 경험, 기술 등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재능기술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임의용, 발 마사지,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과 통번역 봉사, 레크레이션, 차량 봉사, 동화 구현, 종이 접기 등 직접 서비스 활동과 사진, 비디오 촬영 봉사, 디자인 봉사, 편집 봉사, 전산 봉사와 전기, 도배, 목공, 보일러 수리, 안전설비 등 수선 및 수리 활동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 분야에는 각종 행사 보조 활동, 공연 활동, 캠페인 활동, 관광 안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평소 관심 있는 영역과 분야를 선택하거나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는 대상을 생각하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능력을 발휘하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결정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와 집과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거나 거리가 멀어도 괜찮은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무리한 욕심보다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배려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